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요, 지난 5월 대선 TV 토론 당시에 여성 신체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관련해서 시민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관련해서 사과까지 이준석 대표가 했었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원본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순화해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선 때 TV 토론 발언 네. 무혐의 났잖아요. 예상하셨어요? 그거는 근데 무혐의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좀 프레임을 잡은 거지 형사처벌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요. 전개가 희한하게 된 겁니다. 예, 장부 대변인. 많이들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5월 대선 TV 토론 당시에 여성 신체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고 사실 그 앞전까지만 해도 이준석 그 후보자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을 당시인데 결국 이 발언 이후에 논란이 크게 되면서 결국 두 자릿수 득표에 실패를 해서 결국은 대통령의 꿈을 이루지 못했죠. 자, 그런데 경찰에서 불송치, 그러니까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렇죠. 일단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했다라는 것은 뭐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일단 이 고발된 혐의 자체가 뭐 후보자 비방죄라든지 또는 이제 허위 사실과 관련된 또 혐의들이었거든요. 관련해서 뭐 허위성을 인식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든지 관련된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준석 당시 후보 측에서 되었던 이야기들, 주장들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당시 이준석 후보 측에서 정치인으로서 해당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토론에서 화두로 던지고자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주장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불송치 결정, 결국 이제 무혐의가 난 이 결정 통지서의 내용은 결국에는 이제 형사법적으로 법률적인 부분들을 따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법적 절차에서 무혐의가 있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과연 정치적인 책임을 다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별도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당시 대선 토론에서 나왔던 발언 자체가 또 당시에 그 시간대, 저녁 시간대에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셨을 때 그 발언으로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또 받으셨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경찰에서 불송치가 결정이 났다는 것과는 별도로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성룡은 대변인? 이준석 대표는 그래요. 민주당 정권에서 이준석에게 일부러 유리한 판단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건 사필 규정이다. 어차피 얘기가 안 되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결국은 그 사안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의 해석의 영역인 것이고 거짓말은 없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누구를 비방해서 떨어뜨릴 목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부터 여성 신체 발언 논란은 허위 사실인지 여부 또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점인 게 아닙니다. 당시에도 큰 논란이 불거졌던 것이 수백만 유권자가 생중계로 시청하는 TV 토론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여성 신체 발언을 옮길 수 있느냐, 그것이 논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은 저런 태도를 극복해야 됩니다. 어떤 태도냐? 위법하지만 않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양극단화되어 있는 것은 법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계엄이라고 하는 비상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비상계엄을 발동해버렸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야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30번의 줄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법전에는 있어요. 그런데 법에 있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혁신당이 이런 상황에서 대안 세력이 되고 싶으면 바로 그런 태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준석 의원의 반응을 보면 경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니 문제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면은 영원히 이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큰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이런 고언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번에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무혐의 판단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정치 행보는 더 본격화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뭔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뭐 경기지사에 도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저는 동탄 국회의원으로서 성과를 내기 전까지 아이, 그럼 다음 뭐요. 거 못 갑니다. 지금 제가 분당선 유치 이거 네. 지금 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네. 다음 주에 분당선 말고 또 딱 하나 아주 좋은 소식을 동탄 주민들께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 예측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이런 게 쌓여서 나중에 동탄 주민들이 제발 경기도에서 나가주세요. 더 이상 동탄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고민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나갈 거예요? 경기도지사 선거 나갈 거예요? 저는 동탄에서 할 일이 다 끝나면 대통령 나가겠습니다. 예, 대통령 나가겠다. 경기지사에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일부의 시각이 있었는데 쐐기를 박았네요. 글쎄 뭐 본인이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를 출마하게 될지 앞으로 대통령을 출마하게 될지 그건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동탄 주민을 좀 너무 팔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동탄 주민이 원하면 경기도지사도 출마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불과 지난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서는 동탄 주민들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나가겠다. 그럼 대통령의 지위가 동탄만을 위해서 하는 지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많은 분들이 좀 궁금증은 갖고 있어 보입니다. 과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의 통합이나 연대를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낼 것인지 지금 아니면 이준석 의원의 인터뷰 독자적으로 한다는 예. 건데요. 그 독자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도 지난주에 동탄 주민이 원하면 그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연대나 통합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과연 끝까지 선거를 치러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 네.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연대, 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대. 한 7개월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서 어떤 구도가 짜여질지 사뭇 궁금해집니다.